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마 읽어주는 남자 바로미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8월 16일 일요일 경주 예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경마가 전체적으로는 조금 맥이 빠지는 경주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그 말에 출전 두수는 채웠지만 좀 맥 빠진 경주도 많고요. 이런 그 비정상적인 경마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제대로 된 정상적인 경마가 시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8월 16일 일요일 제 1경주부터 예상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의 별정 A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루키 1 경주라서 역시 상금이 좀 많죠. 네. 자, 이번 경주는 주행심사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이번 서해 번쩍 그리고 이번 K 프렌지 이 두 마필에 좀 관심이 가는 거고요. 데뷔전에서 뭐 착순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좀 인상적인 걸음을 남겼었던 5번 영웅대마, 8번 베스트타임, 9번 고고스타, 10번 제이호크 등이 좀 경합을 펼칠 혼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 11마리가 출전을 하는데요. 우승 가능한 마필들이 벌써 6, 7마필이 되기 때문에 혼전은 어쩔 수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지금 보여진 능력으로 전개를 예상을 해보면 일단 2번마 서해 번쩍하고요. 8번마 베스트 타임 그리고 9번마 보고스타가 앞선으로 나갈 것 같고요. 바로 이 뒤에 6번 K 프렌즈라든가 10번 제이호크 그리고 지난 경주에 좀 좋은 끝걸음을 보였던 5번 영웅대마 이렇게 선입권을 형성하면서 갈 것 같고 거의 이 선에서 경주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여준 걸음으로 순발력은 8번 베스트 타임이 제일 빨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8번 베스트 타임이 좀 앞으로 나올 텐데 문제는 좀 외곽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수가 하정운 기수라는 거. 이랬을 때 지금 데뷔전을 치르지만 순발력을 보였었던 안게이트의 2번 서해 번쩍이 만약에 강공으로 나가게 되면 8번이 2번 옆에 붙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또 9번이 붙여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세마피리의 선행 경합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선입권에 있는 말들이 뭐 순발력이 아주 뒤지는 말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3코너, 4코너에서 강하게 이 선행 말들을 압박을 해서 들어간다면 선행 마필들이 무너지는 그림도 좀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말을 좀 과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신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발전 기대치들이 좀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요. 이번 경주를 아마 잘 봐두시면 향후에도 좀 도움이 될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마번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 바로미터가 제일 좋게 보는 말은 1번 K프렌즈입니다. 아무래도 데뷔전을 치르고 있지만 주행검사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의 장래 발전 가망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5번 영웅대마. 이마필이 강한 임팩트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최근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쓸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선행에서 버텨볼 수 있는 2번 서해 번쩍. 역시 안토니오 기술을 믿는 거죠. 서해 번쩍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지난 경주에서 무서운 풋걸음 보여줬던 10번 제이호크를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서울 제2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별정 C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은 부진마 편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군에서 머물기는 조금 아쉬운 마필들이 몇 두는 보이고요. 또한 그 인기를 끌 수 있는 선행마들이 주로 외곽 게이트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게이트에 선행마가 있다면 전기상 좀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 안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걸음이 빠른 마필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와서 앞선을 장악을 한다면 안 게이트 마필들은 좀 갇힐 가망이 높아 보여서 전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터운 앞선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어떤 뒷심을 가진 마필도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외곽 게이트 쪽을 좀 강하게 노려볼 그럴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선행이 가능한 마필은 6번마 세네초이스, 10번마 스피드 마운틴, 그리고 11번마 큐피드 코리아, 이 마필들이 이제 선행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어차피 부진마들이기 때문에 이 앞선을 장악하는 말들 선에서 경주는 좀 끝날 가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행마들에게도 좀 변수가 좀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전개를 보시면 6번 세네 초이스가 아무래도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나올 것 같고요. 외곽에 있는 10번 스피드 마운틴, 그리고 11번 큐피드 코리아가 이 6번을 넘어서기 위해서 일선 정렬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변수는 뭐냐? 7번 베스트 투어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런데 뒷심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송재철 기수가 어차피 뒷심이 없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초반에 강하게 딱 치고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7번이 만약에 여기를 싹 끼어들게 되면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의 전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경합은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 앞선의 전개가 많이 흐트러질 가망이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7번 베스트 투어가 이 경주의 그 핵심이다. 어떻게 보면 경주 전개의 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6번 이 세네 초이스는요, 구태여 꼭 선행을 고집하지 않아도 이번 편성에서는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세네 초이스가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데는 좀 무난해 보인다라고 보이고요. 이 게이트 외곽에 있는 이제 10번 스피드 마운틴, 이 마필은 앞선을 나갔을 때, 즉 선행을 나갔을 때 좀 더 버티는 말입니다. 물론 뭐 기수가 조상범 기수, 강하게 믿기는 좀 어렵지만 어차피 이 마필의 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선을 나가려고 무조건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11번 큐피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방춘식 기수가 좀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원래 이런 방춘식 기수라든가 뭐 김옥성 기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되는 말을 갖고 무조건 치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선만 갈 수 있다면 편성상 버티기도 좀 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앞선에서 경주가 끝나면 경마가 참 쉽죠.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보는 말은 5번마 킬라타스입니다. 좀 엉뚱하게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전을 뛰면서 보여준 걸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이제 경주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순발력이 조금씩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끝걸음은 지금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만 조금 보강이 돼서 초반에 앞선과의 거리만 어느 정도 좀 맞출 수 있다면 그리고 앞선의 말을 곱게 보내주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마필이 다른 편성에 나왔을 때 되냐?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현재 이 편성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약편성이기 때문에 가망성은 좀 있어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솔직히 강하게 믿음이 가는 마필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전개에 따라서 이제 승부가 갈릴 경주로 보여져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마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주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말은 6번마 세네초이스. 전개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도 좋고 선위권에 곱게 따라가도 입상의 한 자리는 잘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선 전개가 가능한 10번 스피드 마운틴, 그리고 마지막에 한 발 노려볼 5번 킬라타스까지 입상 가능마로 보는 거고요. 방춘식 기수가 만약에 강하게 친다면 외곽에서 선행 버티기 노려볼 11번 큐피드 코리아를 목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자, 이번 경주 제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별정 시영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가 1400m. 제가 생각했을 때 경주마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경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루키2의 3세 이하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혼전이 예상되는 경주입니다. 그럼 보통 혼전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경주도 박진감이 있고 좀 재미있을 그런 경주가 돼야지만 이제 혼전 경주인데, 이 경주는 혼전은 혼전인데 재미가 없는 경주입니다. 자, 보통 혼전이 벌어지는 경우는 마펠의 능력이 좀 엇비슷하고 능력마들이 포진한 경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주행 습성이 엇비슷한 마필들이 몰려있는 경우가 그런데요. 이번 경주는 솔직히 전개 예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만큼 소위 말하는 복귀가 안 되는 마필들, 부진마들이 대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을 어떻게 짜는 건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편성을 짜는 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최외곽 게티에 있는 11번 무쌍 황후가 최고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마필은 원래 그 선위권에서 마지막 이렇게 추입을 하는 습성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편성에서는 오히려 선행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요, 솔직히 어느 말이 들어와도 할 말도 없고 어느 말이 또 안 들어왔다라고 해서 욕할 수도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편성이 이루어져 있고 경주가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는 봐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웬만하면 머릿속에서 다 지워도 될 마필들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래도 좀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마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두 마필 정도 생각해 두시고 나머지 마필들은 솔직히 머릿속에서 지워도 앞으로 경마를 하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요, 데뷔전인데 1400m를 택한 8번 장산 엔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준 걸음 없죠. 다음에 그 능력 검사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4번 정도를 받았는데 별로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 장산 엔진이 이 경주 편성에서는 좀 나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약한 경주입니다. 자, 주행검사에서 어차피 별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편성의 호기는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편성에서 어떻게 뛸지가 궁금하지만, 그래도 송재철 기수가 약편성이라는 거를 감안하고 초반부터 강하게 말머리를 한다면 안 되는 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5번 베스트 스톰입니다. 이 마필은 뒷걸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뒷심이 상당히 약하죠. 근데 그나마 이 편성에서 순발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허접한 편성에서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상당히 전개에 있어서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에 이점 있는 1번 KN 원더풀, 이 마필이 지금 첫 입상에 호기를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동진 기수의 안장이기 때문에 크게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1번 게이트라는 거, 편성이 약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마필은 이 편성에서는 선행도 되지만 뒷선에서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 보이는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첫 입상의 호기를 맞이해서 분명히 이지는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마필은 이번 청담 탱크입니다. 이거는 들어와서 주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보통 기록 같은 거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 청담 탱크의 추입 기록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1400이니까 오히려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필이 추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의 허점이 뭐냐면 그 기록이 좋았던 호기록이 나왔던 추입의 기록을 보였던 그 경주에서 이 청담 탱크가 엄청나게 늑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혼자 뛰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혹시 보시는 분들은 이 마필이 순발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뒤에서 혼자 뛴 거냐, 아니면 늑발은 했지만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이 좋았느냐, 이런 것까지도 조금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다가 이번 청담 탱크가 들어오면 저는 솔직히 깨갱이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경주는 어느 말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번을 정리하면요. 일단 저는 차라리 데비전을 갖고 있는 8번 장산 엔진에 더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걸음도 있고요.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가장 나아 보이는 11번 무쌍항우, 그리고 편성의 호기를 만난 1번 K 원더풀의 게이트의 이점을 믿고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만약에 단독 선행으로 간다면 이 편성에서는 버틸 수 있는 5번 베스트 스톰을 목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서울 제4경주 쌈마 5등급 1400m 핸드캡입니다. 전용 오픈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는 좀 형군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진마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록 이제 승분전이지만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10번 사람이라는 별, 이 마필의 선전이 좀 기대가 되는 경주입니다. 문태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마필은 처음 그 데뷔전에서 좀 졸전을 펼쳤죠. 그러니까 후미권에서 그냥 놀았는데 두 번째 경주였던 지난 경주에서는 순발력도 보여줬고 또 기본적으로 버티는 추임력도 있어 보이는 마필이어서 그러니까 지구력이 상당히 강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이 마필은 이제 500km대를 넘어가는 아주 거구의 마필이고 체격도 상당히 당당합니다. 그리고 질주 습성이라든가 또는 이 마필의 어떤 그 특징으로 봤을 때 장거리가 더 어울릴 수도 있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면서 장거리까지도 소화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구까지도 진출이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런 마필이 지금 승분전에서 비록 기존의 국산마 6분에서 싸웠던 마필들보다는 좀 강한 상대를 만나기는 했지만 편성이 그렇게 강한 말들의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편성의 호기를 만났고 연투가 가능한 마필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근데 후차권은 혼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부진마들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람이라는 별을 축으로 세웠을 때 이 마필이 뛰는 습성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뛸 수 있는 말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개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앞선에서 전개가 가능한 5번 윈드리버, 5번 드림머니, 11번 페더럴 킹, 이 세 마필 정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추입을 노려볼 1번 황금도야진, 3번 가도브 삭스가 호시탐탐 기회를 좀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11번 페더럴 킹은 11번 게이트 최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말이고요. 신인 기수인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함으로써 말머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부담 중량의 이점이 좀 강했죠. 아무래도 가벼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더럴 킹의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라는 별이 어차피 약변성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갈 가망이 상당히 높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페더럴 킹이 사람이라는 별하고 경합을 벌이는 게 아니고 바로 붙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곽에서 두마필이 휘어감고 나오면서 뒷선에서 붙여갈 수만 있다는 점,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편성에서 마지막 취입을 해볼 수 있는 3번 갓 오브 삭스. 이마필도 뭐 보여준 걸음은 솔직히 없어요. 뭐 20전을 지금까지 뛰었고 그만큼 뛰었고 보일 이건 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입권에서 무리하지 않고 따라간다면 마지막 한 발은 좀 가능해 보이고요. 솔직히 5번 윈드 리버라든가 6번 드림머니는 선행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별이라는 전개에 따라서 이 마필들은 좀 무너질 가망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갓 오브 삭스에게 한 번의 기회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4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는요, 데뷔전을 치르지만 능력상 가장 앞서 보이는 10번 사람이라는 별을 믿고 가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전개에서 좀 이점을 가질 수 있는 11번 페더럴 킹, 전 중량의 이점을 10분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3번 갓 오브 삭스까지를 가능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행을 나가서 버텨볼 수 있는 2번 드림머니를 명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서울 제5경주 13마 5등급 1200m 티켓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좀 능력의 우위가 드러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원래 저는 이 경주 전개나 예상을 할 때 인기마 이런 말들을 좀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봐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걷어냈을 때 이 마필을 좀 추천을 하는 편인데 이번 경주에 나오는 이 1번마 헥사스 이 마필은 지금 이편성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토니오 기수가 늑발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서 바로미터가 이 헥사스를 좀 강하게 추천을 했었죠. 그리고 선행 경합을 벌였었고 끝까지 버티는 걸음을 보여줬지만 차차 없는 이제 3착을 함으로써 아쉬움을 남긴 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강자도 없고요. 게이트도 1번 게이트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토니오 기수가 이 말을 아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헥사스의 전개는 상당히 좀 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입장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경주에서 이 헥사스를 빼고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상대마로는 이제 10번마 네버워크 언론이 짠 눈에 들어옵니다. 이 마필은 좀 선취입이 좀 자유로운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휴장 후에 최근 두 경주에서 2착 1회, 2착 2회를 차지하면서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체격 조건이 아주 좋고 이런 말은 아니에요. 400kg대 중반대의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걸음을 보여줄 수 있다. 상위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구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 이 습성, 경주 습성의 자유로움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습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끈끈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경주를 전개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헥사스가 경주를 이끌 거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빠를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따라올 마필들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네버워크 언론이 쳐서 갈 수 있으면 마지막
말도 가능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앞선서 경주를 전개해 볼 수 있는 6번 월드 비욘드.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과천 경마장의 도깨비 기수인데, 이 김옥성 기수가 선행마다, 그리고 이마필이 인기마든 아니든 앞선에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치고 봅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치고 나가요. 그래서 앞전에 무조건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못 버티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는 거를 보고 김옥성이 경주 전개를 쓰러뜨린다 한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그만큼 열심히 탄다라는 거죠. 인기 없고 부진 말을 가지고 그냥 뒤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기수도 편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막필에도 누군가는 배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김옥성 기수가 최선을 다했다. 그걸 가지고 전개가 흐트러졌다. 전개를 이상하게 만든다. 그렇게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도 6번 월드 비욘드를 가지고 텍사스를 제외하고는 선행력이 있는 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치고 나가라. 당연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추입 승부가 가능한 5번 블루밴드. 이마필이 좀 따라가서 마지막에 한 발을 노릴 수도 있는 추이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은 자력 승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럼 마번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는요, 어쨌든 1번 텍사스를 경주의 축으로 놓고 가야 되는 경주입니다. 또 상승세에 있는 10번 네버워크 언론이 도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앞선에서 전개가 가능하다면 텍사스에 그냥 따라붙어서 들어올 수 있는 2번 월드 비욘드까지를 일상 가능하다고 추천하고요. 혹시나 월드 비욘드하고 네버워크 언론이 이 선입권에서 경쟁을 했을 때 빈틈을 노려볼 수 있는 5번 블루밴드를 명번으로 추천하는 중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부산 경남 교차 제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요. 전령 반말의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관심만은 2번마 블루엠버, 또 2번마 그랜드 여왕, 1번마 레몬아이, 2번마 청마이어, 또 제가 게이트 11번마 월드 천사. 이 정도면 아마 인기권의 마무리 될 거고요. 이 중에서 2번마 블루엠버, 9번마 청마이어, 또 11번마 월드 천사 승분전 나서는 있습니다. 자,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자, 그래도 앞선 전개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6번 그랜드 여왕, 6번 청마, 11번 월드 천사 세 마필이 앞선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6번, 9번, 11번 이렇게 세 마필이 앞선을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로 6번하고 8번이 마지막 한 발을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선행마들이 물론 선행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각각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11번마 월드 천사 보여준 엠비언으로는 이 앞에 가장 좋아 보입니다. 데뷔전에서 이제 3착을 차지하고요. 직전 경주 1착으로 이제 승분한 맞비입니다. 한센의 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근데 아직 1200m 경주 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심한 선행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뒷심이 아직 검증 안 됐다라는 거. 다만 지금 2세마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걸음이 달라지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의 변화를 보는 것도 이번 경우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9번마 청마 히어로는 전형적인 선행마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뛰었을 때 걸음을 더 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두 번뿐이 안 뛰었지만 따라가는 전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데뷔전에서는 선행을 나갔지만 뒷선으로 밀리면서 결국은 바닥권으로 갔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선행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마지막 힘도 보여줬던 말입니다. 앞선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그건 역시 그랜드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띄워주는 말들. 결국 이 세 마필이 치열하게 앞선 전개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6번 이제 그랜드 여왕 같은 페로비치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치를 좀 더 높이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 세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하고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뒤에서 블루 엠버 이 마필이 어느 정도 추진력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7점 만에 승부를 한 마필이기 때문에 향후 기대치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편성상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앞선이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직은 검증이 안 된 마필이기 때문에 한 번에 기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8번 레모나이라는 말, 이 마필은 솔직히 좀 기대를 많이 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보다는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말. 그러니까 추임력이 상당히 좋았던 말이죠. 근데 휴장 이후에 그 추임력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는 순발력도 보이지를 못할 뿐더러 날카로운 추임력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는 마필인데 이번 경기도 역시 한 번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로미터가 이번 경주에서 좀 핵심으로 보는 말은 엄마 탐나하늘입니다. 이 마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게이트의 이탈 능력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마필 중에서 가장 강한 마필. 순발력도 기본적으로 강합니다. 게이트 번호도 1번. 유리한 게이트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 마필은 지금까지 25번을 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준 거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항상 앞선에서 뛰는 말이고, 이 마필이 1번 게이트에 그리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말들이 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또 만날 수 있을까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탐라 하늘이 게이트에 이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발력으로 앞선을 장악할 수 있다면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번, 9번, 11번 이 세 마필이 선행을 나갈 때 오히려 관심권 밖에 있었던 이 6번 말이 탁 치고 나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6번이나 9번, 11번 아직 경합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마필. 경합을 했을 때, 다시 말해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뒷걸음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것도 자신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 탐라 하늘의 전개가 이번 경주 전체 성적을 좀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탐라 하늘이 순발력을 발휘 못하고 그냥 뒷선에서 논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개대로 움직일 가망이 있지만 이 탐라 하늘이 치고 나가는 전개는 좀 이상하게 바뀔 가망이 높은.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저는 좀 보여준 능력과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까지 감안을 했을 때 11번 월드 천사를 가장 좁혀봅니다. 또 전개의 이점이 있는 블루 엠버 마필이 선입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것으로 보이고요. 좀 엉뚱하기는 하지만 1번 탐라 하늘이 게이트 이탈만 빨리 할 수 있다면 앞선 장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버티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전권, 보편권으로는 역시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하고 를 추천하는 주입니다. 서울 제6경주 산마 4등급 1,400m 왼쪽 T형의 경기고요. 연령 5분 정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산마 4등 경주입니다. 그런데 현역 마필들이 보이지 않는 경주입니다. 따라서 승분전을 치르는 마필에 좀 더 눈길이 가는 경주입니다. 자,
6번 티즈시티, 8번 미사일 마필이 지금 혼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티즈시티에게 약 6필이 가능합니다. 자, 이 마필은요, 전적이 4점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벌써 4세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벨을 좀 유지한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매 경주 나올 때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선추입이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데뷔가 좀 빨랐다면 지금쯤은 좋은 경주력을 보이고 3위 등분에서 좀 활약을 할 수도 있었던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최근에 좀 상승세를 바탕으로 이번 편성에서는 이 TDCT가 선행 승부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약변성을 만났기 때문에 승군전이어도 충분히 우승 도전이 좀 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데뷔가 늦었기 때문에 갈 길이 멀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승부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아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전개의 이점도 있어서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후차권으로는요 4번 라이징 삭스, 6번 방탄마, 7번 맘마로마, 8번 미사일 캔디, 그리고 10번 써노 썬더 등이 입상의 한 자리를 좀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마필들은 나올 거로 솔직히 다 나온 말들이고 좀 부진마에 이제 빠질 가망이 높은 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혼전이 되는 거죠. 네. 자, 이 중에서는 이제 8번 미사일 캔디가 최근의 걸음은 제일 나아 보이는데 솔직히 이 마필도 지금 승본전을 치르고 있고 20점 만에 지금 국산마 4군에 입성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국산마 4군에서는 좀 고전이 좀 예상이 되는 거고요. 네, 다행히도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편성을 잘 만난 듯 합니다. TGCT를 제외하고는 해볼 만한 편성을 좀 만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7번 맘마로마는 전개의 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도 좀 있고 뒷심도 좀 발휘하는 말인데 조금은 밋밋한 느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력 부족을 보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경주에 2착을 하면서 상승세에 있기는 한데 섣부른 이제 선행 경합을 예를 들어서 TGCT와 같이 버려버리면 무너질 가망도 있는 마필입니다. 자, 추임력이 우수한 4번 라이징 삭스,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28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이 좀 길어졌다라는 그런 단점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주 적응력이 좀 문제가 될 듯 하고요. 하지만 선행 강자는 그렇게 없거든요. TGCT가 당연히 경주를 끌고 맘마로마가 따라가는 전개가 되겠지만 아주 강한 선행만은 아니기 때문에 뒷선에서 좀 붙여서 따라갈 수만 있다면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도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메가게이트에 있는 10번 썬 오브 썬더, 솔직히 이 마필은요 마필이 무섭다라기보다는 이거가 더 무섭습니다. 어차피 부진마 경주에서는요 기술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필보다 기수가 더 무서운 마필로 보여지고 최근 부진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 경주 대비한 조경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거 좀 이제 강자 틈을 좀 벗어났죠.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기습을 좀 노릴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4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승군전이지만 편성이 좋아진 2번 TGCT, 그리고 앞선에서 전개를 해볼 수 있는 7번 맘마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추입이 가능한 4번 라이징 삭스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기수가 무서운 10번 썬 오브 더 썬더를 복병권의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승분전을 치르고 있는 8번 미사일 캔디는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국경교차 제2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4등급의
400m 뛰어내겠죠. 자, 이번 경주의 최대 가신마는 8번 라온 스카이맨입니다. 데뷔 이후 2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3연승이 도전합니다. 물론 승군전이긴 한데 이 승군전을 외산마 경주에 출전을 했다. 그래서 외산마와의 경주 어떻게 될 것이냐도 좀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 경주가 그렇게 편성이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8번 라온 스카이맨이 어느 정도 선전은 좀 가능해 보입니다. 우승의 한 자리는 뭐 당연할 것 같고요. 우승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말입니다. 이마필은 뭐 기본적으로 아주 체격도 단단하고요. 선입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 뒷심을 발휘하는 마필이라서 향후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은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4번 마 다이아몬드 말입니다. 참 아쉬움이 많은 말이죠. 매번 추천을 드리지만 매번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마필은 이제 7번을 지금 뛰는 동안에 3착만 4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올 걸음은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가 아마 이 다이아몬드 마린이 1번 게이트에서 게이트 이점도 있었고 입장을 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실과 기수를 교체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보여진 능력으로는 이 4번 다이아몬드 마린이 충분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좀 통할 경주로 보여지고 이마필은 역시 그 8번 라운 스카이맨처럼 선입 전개 후에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마필은 엄마 다시입니다. 솔직히 보여준 걸음은 크게 없는 마필이에요. 지금까지 8번을 뛰어서 직전 경주 3착을 한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4세가 된 말이죠. 근데 이 마필이 지금까지는 좀 바닥권에서 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스타트 능력이 조금 안 됐던 말이죠. 바닥 전개를 하고 마지막에 출구로 올라오는 그런 작품을 했었던 말인데 직전 경주에서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선에 붙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에는 선행까지도 나왔다가 결국 마지막에 걸음이 좀 무뎌지긴 했는데 앞선에서 뛸 때 조금은 더 뛸 수 있는 말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행 습성의 변화를 가져온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뛸지가 좀 궁금해지는 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주에서 전개의 핵심이 되는 말은 한 번만 조은혜입니다. 한국산 포인마고요. 이제 5세 말입니다. 나올 걸음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 마필이 전개의 핵심이냐? 8번 라운 스카이맨이나 4번 다이아몬드 마린이 앞선 전개를 하는 말들은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이 조은혜는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선은 분명히 장악하고 나올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계속 1800m 장거리 경주를 뛰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끝걸음이 좀 무뎌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400m라는 경주 거리가 앞선에서 붙는 순발력도 필요하지만 뒷심도 상당히 필요한 경주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조은혜가 단독선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초반에 빨리 쳐놓고 마지막에 버티기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전개를 좀 틀어놓을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조은혜가 승부를 좀 빨리 끌고 가서 선행을 좀 빨리 나가버리면요, 이 조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이 입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뒷선에서 바닥 투입을 하는 말들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조은혜가 빨리 뛰어나왔을 때죠. 한 번이 앞선에 붙여 나왔을 때 요 바로 뒤에 붙일 수 있는 말이 특성이 변한 2번 그다, 그리고 바로 이 뒤에서 4번하고 8번이 저는 이 선에서 경주가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가 정축이 됩니다. 자, 4번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라온 스카이맨의 선전, 즉
3연승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겨놓았던 4번 다이아몬드 마린. 솔직히 보여준 능력으로는 4번, 8번 번트입니다. 네, 좋은 그 순발력을 가지고 앞선에서 버텨볼 수 있다면 3번 초반에까지 싹 가는 바로 느닷없이 치고 나갈 2번 느닷을 꼭 추천드립니다. 제7경주도 부산마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연령 오픈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요, 앞선 전개가 가능한 2번 공룡, 그리고 6번 스방, 7번 레벨탑, 2번 팀 퍼스트 등이 경합이 이루어질 인기마 혼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번째 순발력들이 좋은 말들이기 때문에요, 뒷선에서 따라오는 말들이 이 앞선의 말들을 넘어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빠른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선행 경합이 치열하기 때문에 앞선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이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이 뒷심도 좀 보유한 마필들이어서 쉽게 추임마들이 앞선의 말들을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는요, 지난 경주에 1착과 2착을 나눠 가졌던 2번 루틴 퍼스트하고 2번 이스트반이 리턴 매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경주와는 상당히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2번 이스트반이 부담 중량이 1kg 늘어난 54.5를 달고 있는데, 루틴 퍼스트는 무려 3kg나 증가를 했습니다. 57.5를 지금 달고 있습니다. 자, 이 57.5kg라는 부담 중량, 우리가 보통 그 마필들의 한계 중량을 한 57kg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 57kg를 짊어지고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그 마필은 상위권으로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합 4군에 있는 마필이 57kg를 단다는 거, 그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이 루킹 퍼스트가 상위군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 정도의 부담 중량은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좀 발전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이 경주에서 경주를 주도할 말은 7번 레벨탑입니다. 이 마필은 앞선 전개는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뒷심 부적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그 휴양 후에 직전 경주에서 그 예의 순발력과 보강된 뒷심을 보여줌으로써 이제는 좀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을 보여줍니다. 물론 지난 경주가 그렇게 강편성의 경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 문세영 기수로 지금 안장 교체를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승부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입상의 한 자리는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지금 부담 중량이 3.5kg가 좀 증가를 했어요. 물론 버틸 수 있는 55kg의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지만 지난 경주보다 3.5kg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2번 온룡이 부담 중량 면에서는 좀 이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진 능력으로는 2번 온룡이 이 앞선의 말들을 잡기는 쉽지는 않은데 부담 중량이라는 좀 변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필도 한 번쯤은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언급은 안 했지만 5번 어마무시, 이 마필도 선행력은 있습니다. 근데 부담 중량도 상당히 내려왔고요. 신인 기수라는 것, 그리고 선행 경합이 지금 필요한 경주이기 때문에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신인 기수라도 좀 믿을만 하지만 지금 이 경주는 눈에 뻔히 보이게 선행 경합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선행 경합을 신인 기수가 이겨내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 경주는 전체적으로 평을 하면 앞선 전개에서 좀 경주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부담 중량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
그래서 흥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마번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는 좀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7번 레벨탑을 가장 좋게 보고요. 역시 끈끈함으로 뛰는 6번 이스트반, 그리고 부담 중량은 좀 높지만 보여준 걸음 있는 3번 루킹 퍼스트까지를 좀 일상 가능마로 보고요. 게이트의 이점과 부담 중량의 지금 이점을 갖고 있는 2번 승용을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마필입니다. 교차 제3가 되겠습니다. 부담마 4등 천용의 이 경주는 이제 8마리 출전을 안 하는 단촐한 편성입니다. 어느 정도 좀 압축이 되는 경주 보이죠. 일단 50만 스카이, 50만 시, 멜론, 세마필의 능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1번 게이트에 있는 사람이 운전을 식으로 좀 발휘해 보죠. 결국은 이 네마필의 경쟁에서 좀 끝날 가망이 좀 없습니다. 이 경주에서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사업과 필 모두 앞선 좀 해볼 것으로 보이는데 오세마필이고 일단 이 경주는 5번 톱스타이어 8번 벨더가 언제쯤에 이제 앞선 말들을 넘어설 것이냐라는 관건이죠. 6번 레버시가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리고 보이는데 이 6번 레버시가 이제 오세마필이 없죠. 네. 아낄 이유는 없습니다. 아낄 이유는 없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망성, 기대치 이런 거를 감안할 수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자, 8번 미스터 벨러는 직전 경주에서 왜 그렇게 부진했는지 직전 경주가 그렇게 강한 편성도 아니었는데 앞선에 붙이지도 못하고 뒷걸음도 좀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보여진 걸음으로는 편성에서 제외할 수 없는 마필이고요. 5번마 톱스카이는 강하다는 느낌이 없지만 항상 자기 걸음을 내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 마필도 지금 부담 중량이 57로 좀 늘어났다는 거. 이 부담 중량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부담 중량에서는 아무래도 승분전이기 때문에 이점을 갖고 있는 진주 사람이 마지막 역습은 좀 가해볼 것으로 보이는데 기대치가 단한 경주이기 때문에 예상도 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일단 관심 많은 보건마 스카이입니다. 후반입니다. 해볼까? 어떨까? 마피를 보고요. 이변이 일어난다면 큰 이변은 아닙니다. 마지막 추입을 노력을 아까 마필에 입당 가능성 앞선에서 전개를 볼 엄마 내거 시기를 병마로 쳐. 자, 제가 서울 제8경주 부산마 상등급의 1200m 이제 국산 상분의 단거리 경주예요. 따라서 치열한 좀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요.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 관심이 가는 마필은 이제 1번마 이공성, 2번마 뚜웨프, 그리고 7번마 엘리트레이크는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아무래도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앞선에 강한 선행마들이 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럭키 봉서. 이 마필은
직전 경주가 승분전이었는데 이 승분전에서 선행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초반 희망배에 실패하면서 끝거림이 좀 무뎌진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는 이제 1번 게이트라는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강자와도 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도 강하게 인기원 기수가 선행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순발력에 비해서는요, 좀 뒷심이 조금 약하다는 단점도 있고, 그런데 부담 중량은 좀 줄어들었다. 이거는 강점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행 경합이 벌어졌을 때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단독 선행을 간다면 보여줄 거름은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번 정조의 꿈. 직전 경주에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 잡고 처음 스타트하고 난 다음에 자리를 좀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곽을 돌면서 거리적인 손해를 좀 많이 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뛰어온 이 마필의 습성으로 봐서는 좀 앞선 전개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앞선을 나갔을 때 더 띄워주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는 결국 선행을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게이트가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유리한데 1번 게이트에 강한 선행마가 있다는 거. 이 럭키 공성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가 이 마필의 승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질주 습성이 좀 단조롭기 때문에 상위군으로까지 계속해서 뻗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마필. 자, 이 7번 엘리트 레이디. 이 마필은요, 휴장 전에 마지막 경주에서 인기권의 말이었는데 아주 어이없이 물었죠. 체면을 좀 풀린 마필. 하지만 휴장 이후에 직전 경주 강자와의 경쟁에서도 우승하면서 지금 승분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에 승분전이라는 부담감도 있고 상대가 강해진 면도 지금 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최선의 승부는 좀 필연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다만 이 엘리트 레이디를 주로 타던 이게 박대종 기수가 부산 광역시장에 안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홍재철 기수도 좀 체가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좀 불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송재철 기수가 금주에 상당히 많은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다음 중량도 부럽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세게 보면 어차피 앞선에서 끝날 경우에 심도 있어 보이는 말이 7번. 자, 결국 이 세 마필들은요 앞선 전개시에 더 띄워주는 말입니다. 따라서 초반 전개가 이 경주의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외에 지난 경주에서 선전했었던 8번 서클 댄서, 9번 IM 스타, 그리고 최근 부진하지만 기본 능력이 있는 10번 캐츠 미라클 등도 호시탐탐 앞선이 무너질 경우에 마지막 한 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자력스러운 필요가 보입니다. 자,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이 경주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말은 7번마 엘리트 레이디입니다. 비록 뭐 기수가 변경이 됐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홍재철 기수도 만만하게 물러날 그럴 기수 때문에요. 그리고 지난 경주에서 좀 참패를 했지만 기본 능력 있는 정주의 급 선행승부 해벌 1번 럭키 공성까지 가장 가능권으로 보고 있고요. 복병권 중에서는 완전 추임마보다는 그래도 앞선 조금 붙여서 갈 수 있는 10번 치 미라클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부산 교차제 하경주 부산마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전개의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자, 4번마 최근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비록 승분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승분전을 치르고 있지만 기존의 말들이 현 국내에서 좀 기복을 걸고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분전이라 하더라도 단독 선회의 기회를 맞이했다면 가벼워질 기간 중 마지막까지 버티기 가능했고요. 경주거리도 1200m 단거리 경기이기 때문에 어제 남원 싱크리 레거시가 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면서 지금 이번 경기는 이제 4번 싱크리 레거시가 앞서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번 레건 마이크가 마이크로 7번 영천수가 터웨이 의학에 간 선입권이 상당히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입권에서 상당히 아주 치열할 수밖에 없어서 추임력으로 올라올 0.5%까지 감사. 자, 여기서 이제 8번 썬더레이는 신인 기수인 이제 보통 기수가 기수로서 다음 중 또 마지막에 이제 치고 올라올 힘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선입권이 상당히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뚫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신인 기수가 뚫고 나올 힘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점에서 저는 약하게 신인 기수라 하더라도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말들, 즉 경합이 많이 안 일어나는 그런 편성에서 말몰이를 한다면 어느 정도 자기 실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몰기는 경주, 뚫고 나가야 되는 경주 아직까지는 이게 보이죠? 선입권에서 이렇게 난타전을 벌인다면 결국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천효로가 전개에서는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추입력 선입권에서 좀 버티기가 가능한 말로는 6번 마이티 파워가 여기서 지금 7번 영찬스타는 참 존재할 수가 없는 말. 어쩔 때 선행으로 나가기도 하고 어쩔 때 들어가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아쉬운 말. 이번에는 아쉬운 말. 이런 마켓을 자, 마무리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비록 승분전이지만 자기 경주에 남원 싱크리 레거시를 마지막 추입이 가능한 역시 선입권에서 버텨볼 마이티 파워까지를 일단 가능. 특별권으로는 아래 능력으로는 조금 약해 보이지만 기수가 무서운 하루비치 기수가 있으면 10번 제도약의 말을 수령하고 국경주 쌈마 5등급 결정 희영의 자, 이번 경주는 부산 5군의 좀 부진막 편성입니다. 물론 발전 가망성이 있는 마필들도 몇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한군을 벗어나는 것이 최선인 부진막 편성입니다. 자, 이런 부진마들 경주에서 경주 거리가 1700m. 자, 이런 무조건 선행말이 유리한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경주 거리 1700m는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요, 순발력 있는 마필이 이지 않는 경주. 자, 이런 경주가 되면 평소의 질주 습성이 아니고 기수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초반 전개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발력 있는 마필이 없어요. 그리고 1700m. 그렇다고 하면 나도 한번 선행을 가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수가 초반 강한 말몰이를 하게 되면 앞선을 장악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끝까지 일 수도 있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눈에 띄는 말은 1번 영주 스톱, 10번 메스카입니다. 두 마필 다 기본적으로 추임력으로 뛰는 말.
그러니까 전형적인 추입마예요. 항상 뒤에서 전개를 하다가 바닥 추입을 하는 마필인데, 만약에 선두권과의 거리가 좀 벌어지면 항상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운 마필이에요. 하지만 순발력 있는 강한 선행마가 없는, 즉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는 그런 경주에서는 언제든지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순발력이 있는 강선행마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 흐름이 빠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영주 스톤하고 레스카, 이 두 마필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 4코너를 돌면서 앞선 말들을 이 마필들이 넘어설 수 있다면요, 따라올 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느냐, 즉 기수의 전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한편으로 이 10번마 레스카 같은 경우에는요, 최범현 기수가 기습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의 특징이 그래요. 전개를 어느 말이 선행 갈 거고 어느 말이 추입 쓸 거고 어느 선에서 넘어설 거고 라는 전개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게 부진마 경주고, 특히나 1700m 순발력 있는 마필이 없는 경주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는요, 내가 봤을 때 이 기수의 생각으로 이번 경주는 좀 만만한 편성이야 라고 보여진다면 추임말을 갖고 선행을 갈 수 있는 게 이런 경주의 특징입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는요, 어느 마필이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경쟁이고요. 6번 영주스톤과 10번 레스카가 어느 시점에서 추입 타이밍을 잡느냐, 그리고 특히나 10번 레스카는 앞선 전개를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마번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요, 경주거리의 특성을 감안하면요,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2번 에이스 샤인. 이 마필이 전개에 있어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인기마보다는 전개를 보고 마필을 지금 추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에이스 샤인이 안토니오 기수가 강하게 말머리를 한다면 초반 선행력으로 앞선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10번 레스카 선행도 갈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추입도 가능한 말, 그리고 바닥 추입을 할 6번 영주 스톤까지 상 가능권으로 보고요. 9번 트롱핀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오늘 부경 교차 경기 마지막 경기, 금주 하이라이트 경기하고 하이라이트로 마련 경기죠. 부산 방역 시장 대상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상 경주는 조금 지켜보는 거, 반전 재미로 보는 게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부산광역시장대 경주 때 조금 빠집니다. 왜냐하면 붙었던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경주에서, 부산 경주에서 승을 차지하고 선전을 했던 마필들이 어떤 좀 단점이 좀 보여야 또 다른 마필들이 좀 치고 오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마장에서 거의 최고 말 중에 하나예요. 이번만 청담도끼. 이 마필이 게이트에 입점도 있고 부담 중량도 내려와, 그리고 특별히 마땅한 선행마가 그레이트, 이런 경우 당연히 앞선 나가겠죠. 나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담도끼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하마필과의 싸움이야. 그리고 역시 대상경주에서 연달아 2차를 차지했던 티즈플레, 청담도끼의 아성을 지금 못 넘고 있죠. 이번 경주도 특별히 청담도끼를 넘을 수 있는 조건이 보이죠. 따라 들어갈 수도.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의 승부로 또 보여지고, 그리고 항상 똑같이 3착을 차지했던 샹노코 역시 인기가로 팔립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뭐냐? 엄마. 지난 대선 경주에서 YTN배에서 인기권의 말이었지만 부활의 완성. 저는 솔직히 부활의 완성 천도 안 돼서 이거 좋아도 할 수 없다. 백문백답을 한번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마필이 작년 그 국제시공배에서 경주를 한 뒤에 11월 달에 경주를 나오고 계속해서 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휴장 후에 두 번의 경주를 뛰었는데 1400m 점점 거리를 뛰어나가고 있죠. 물론 1400m에서 2착 자제했고 900m 직전 경주. 근데 과거의 그 날카로운 어떤 추진력 이런 거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추진력을 갖고 있지만 과거에 정말 강자로서의 모습까지는 아직 회복은 안 되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어차피 백문백답이 추입으로 승부를 할 거라면요. 그래서 1번 티즈플랜, 2번 청담도끼, 7번 샴로코 이 세 마필의 가성을 깰 수 있는 봤을 때 라고 안 보여지. 근데 그러면 백문백답이 샴로코까지는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티즈플랜이나 청담도끼를 과연 넘어설지? 이거는 좀 그러니까 백문백답이 과거의 모습이라면 솔직히 청담도끼는 몰라도 티즈플랜과의 싸움은 되고 근데 지금의 모습으로는 티즈플랜과 백문백답 다리를 모습이 티즈플랜에 맞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청담도끼 플랜으로 또 끝날까 봐. 그래서 조금 빠지는 여기에 뭐 다른 말들 다 나오고 한 15마리, 16마리 딱 나와서 뛰면은 재미있는 경주가 될 텐데 기사 대상 경주 아직 자 이거는 뭐 마번을 정리한다라기보다는요 그냥 보여지는 걸음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것만 이것만 7번 거의 그 이선에서 마무리될 겁니다. 특별히 3번 그레이트 킹이 만약에 선행을 딱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런 그림도 그려는 지는데 잘 이건 같이 제 10경주 혼합 3등급 12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2번 슬리벨 그리고 5번 클린업 샤인 7번 별나라 신사 이 세 마필의 선행 경합에 1번 말리우진저 그 다음에 8번 문화킹 그리고 10번 글로벌 파티 이 세 마필의 선입 이 선에서 경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빠를 것이기 때문에 어설픈 추입은 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이 경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이번마 슬리웰입니다. 이마필은 작년에 그 2연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장기 휴양에 들어간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마지막 경주에 출전을 하고 승분을 한 이후에 승분전을 치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휴장 후에 작년 직전에 약 10개월 만에 이제 실전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지막 걸음이 좀 무뎌진 마필. 근데 이번 경주 대비해서는 좀 훈련도 좀 강도를 높였고요. 따라서 제 컨디션만 유지가 된다면 일상의 한 자리는 무난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물론 뭐 기수가 하정운 기수라는 그런 단점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베이트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그림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5번 뭐 클린업 샤인이나 7번 별나라 신사 이 마필도 순발력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마필이 초반에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될 텐데 어쨌든 이번 슬리웰이 맨 앞선에 설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도 질 수 있는 말로 보여지고요. 5번, 7번이 바로 뒷선에서 나란히 이제 붙여갈 텐데 이런 전개가 그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7번 별나라 신사가 조금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세영 기수가 초반 자리 잡기 위해서 상당히 강하게 칠 텐데 만약에 자리 잡기에 성공을 한다면 별나라 신사도 버틸 수 있지만 실패를 한다면 초반 힘 안 빼서 실패를 하게 되면 마지막 걸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번 슬리벨, 5번 클린업 샤인, 그리고 7번 별나라 신사 이렇게 세 마필의 경쟁 구도로 보여지는데 뭐 경마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세 마필의 선행 경합의 마지막 뒷심을 노려볼 말은 8번 문화킹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마필은요 기본적으로 뭐 순발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이 임기원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초반부터 강하게 말놀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선입권에 딱 붙여서 앞말 보내주고 안게이트를 딱 차지해서 갈 수 있다면 거리적 손해를 덜 보면서 마지막까지도 한 발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는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혼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마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단독 선행을 노려볼 이번 슬리벨을 가장 좋게 보고요. 선행력 뛰어난 5번 클린업 샤인, 마지막 한번 그걸 8번 문학팀까지 입상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문세영 기수가 강하게 말보를 해서 초반 자리 잡기에 성공한다면 버틸 수 있는 7번 별나라 신사를 복병마로 추천합니다. 제 11경주 2등급 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몇 명이고요. 로드 2010경. 자, 2등급의 구진마 경주 그리고 오랜만에 장거리 경주인 1800m. 아마 그 마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과거에 좀 승분을 하고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거리 경주를 많이 뛰었습니다. 최근에는 장거리 경주가 아주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의 능력을 검증하기에는 아무래도 장거리 경주가 좋은데 요즘은 스프린트 경주가 좀 대세가 된 느낌입니다. 과거에 경마를 좀 하셨던 분들은 아마 장거리 경주가 많이 그리우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1800, 1600, 2000, 2200, 2300 경주가 하루에 몇 개씩은 있었습니다. 상위군으로 갈수록 경주거리가 상당히 좀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위군도 1200, 1400을 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 있는 말들한테는 좀 유리한 그런 편성들이지만 어느 정도 좀 뒷심을 가지고 뛰는 그런 말들, 과거로 치면 뭐 차돌이나 곰돌이, 바로미터, 이런 말들, 장타 이런 말들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시대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자, 각설하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는 좀 선행승부도 가능해 보이는 7번 흥복드림, 그리고 비록 승군전이지만 강자 없는 편성을 만난 9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 두 마필의 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이렇게 편성표를 보고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봤는데, 솔직히 이 7번 흥국드림하고 9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을 자력으로 꺾을 수 있는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변수가 좀 있죠. 이 7번 흥국드림은 부담 중량이 이제 57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보다 좀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 이게 좀 단점으로 보이고요. 9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을 최근 연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승분전이라는 부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도 약점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타 마필들도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좀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1800m라는 경주거리에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3번 제왕의 별이 마지막 추입을 좀 노려볼 것으로 보이고요. 선행만 없는 편성에서 초반 전개를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6번 소중한 만남이 기습 선행을 좀 노릴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휴양이 좀 길어졌지만 부담 없이 비행기 꽃말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경주에 임해볼 수 있는 8번 베스트 블릿 등이 좀 인기만의 약점을 노리고 최선의 승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보여진 능력상으로는 7번 흥국드림과 9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의 동반 임상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경주는요. 승부전을 치르는 브리가디어 제너럴, 그리고 앞선 전개 가능한 7번 흥국드림,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좀 커 보이고요. 허를 찌르는 추입을 가능해 볼 수 있는 3번 제왕의 별까지 가장 가능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습선행 능력을 6번 중한 만남을 수평권으로 추천합니다. 자, 서울 12경주 등급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경주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의 마지막 경주고 1등급 마필들의 경주인데, 1등급 마필들의 경주 치고는 약간 좀 허전한 느낌이 드는 사실입니다. 별로 강자들이 없는 부진마거들이 좀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능력 차이가 조금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주는 솔직히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주에서 예상 못했던 말이 간혹 선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위 등급의 1200, 1400m 그리고 부진마 경주 항상 조심을 해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요, 직전 경주 졸전으로 체면을 구긴 이번 글로벌 축제, 이 글로벌 축제의 능력이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일반 경주에서는 항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 경주는 실질적인 승분전이었지만 맥없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이번 편성은 1등급 마필 중에서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도전한다면 일상의 한 자리는 좀 편안해 보이고요. 최근 상승세의 이력 기술과 비슷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에 사나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치가 높은 마필입니다. 자, 게이트의 이점으로 단독 선행을 모색해볼 3번 야오 스마트캣, 그리고 1400m 거리에 강점이 있는 2번 슈퍼 플로이드, 이 마필들이 도전권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 세 마필 선에서 일단 눈에 보이는 이 세 마필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데 이 경주에서 제가 좀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바로 런닝스톤. 자, 일단 보여준 능력도 그렇고 김효정 기수가 기승한다라는 1등급 마필이라는 건데 인기 면에서는 좀 밀려 있을 가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주가 마필들이 좀 뭉치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번 글로벌 축제의 취입 타임인데 붙여서 들어올 수도 있는 말이에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보다는 능력 좋은 말이 따라 들어갈 때 그 마필에 따라 붙여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따라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죠. 그런 경주가 나올 수도 있는 편성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축제가 취입을 할 때 그 옆에 붙어 있다가 동시에 같이 나간다면 같이 따라갈 능력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런닝스톰은 기본적인 추입력은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력 승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추입력은 갖추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망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변을 노리고 좀 추천할 만한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실질적인 배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라면 어느 정도의 배당도 좀 형성이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 충분히 이 5번 런닝스톰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4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죽이 되든 박이 되든 저는 이번 글로벌 축제 이 마필을 가장 좋게 봅니다. 그리고 단독 선행이 가능한 3번 야오 스마트 캔 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제가 이번 후에 말씀드렸던 5번 런닝스톰이 글로벌 축제가 취입을 할 때 따라 들어가는 점이었다면 이 세 마필을 가능마로 보고요. 어쨌든 1400m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5번 슈퍼 플로이드를 복병마로 추천하는 중입니다. 네, 경마가 언제 정상화될지 참 감을 잡을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정상 경마가 좀 시행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될 듯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바로미터의 예상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